장관님, 그 수원지검이 있었던 연어 회유 술파티 세미나 아실 겁니다. 네. 4월 17일 날 수원지검에서는 그런 사실 없었다 했는데 4월 17일 날 공문을 보내서 수원구치소로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일에 결과가 없는데 당일에 공문 발송하고 또 이 공문이 답장이 없는 상태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내용은 아마 전에도 제가 보셨을 텐데요. 심지어 이 6월 23일에 수원지검이 발표하는 자료에도 3월 18일에 한 번 정도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23일에 발표했는데 21일에 이미 출정 일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 중. 가족 면회는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 아주 결정적인 교도관이 증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거 꼭 조사하셔서 진상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아주 찾고 찾아서 찾은 아주 중요한 자료고요. 박성현 검사는 해당 그 고검 국감 과정에서 위증을 했으니까요. 그것도 포함해서 조사하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 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지금 굉장히 엄정하게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구 실장이 앞으로 잠깐 나와주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저희 의원실 요구 자료입니다. 재판 연구관에 대해서 예. 이 조직과 인사 규정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슨 합의에 가정하고 그럼 앞으로 법관 증언도 하지 마시고 조직도도 짜지 마시고 법원 홈페이지도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게 어떤 배치가 돼 있는지 공무원이 조직 체계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걸 줄 수 없다는 게? 근데 문제는 제가 이 연구관실 체계에 대해서 들었던 거는 여러 제보나 여러 가지 취재도 있었지만 이거 언론사에 공개된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국감 요구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안 줍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아마 우리 최우 실장께서 또 위원님께서 이제 개인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기략적인 조직도를 제가 이름도 말씀드릴게요. 법원 공보에 다 있어요. 공동재판연구관, 전속재판연구관 다 이거 공개할 거고요. 실제로 여기서 기수 차이가 나는 분들 저희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시고 좀 국민 앞에 떳떳한 법원행정처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공보에도 있고 언론에도 보도돼 있는 걸 국회 정당한 자료 요구를 안 준다고요? 조희대 국정조사 특검 해야지만 자료 주실 거예요? 기략적인 개요도는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됐습니다. 있습니다만 실장님. 예. 이 대법원은 신건이 접수되면 바로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 배당하는 구조였다가 이 배당 재판부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당 재판부라고 하시면 관리 재판 관리 아, 재판부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리 재판부가 아마 그 저희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은 정관예우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예, 임시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가 제출되면 양측 선임된 변호사까지 모두 함께 대법관 사이 연고 사이를 검토한 후에 최종 심리재판부 배당하는 걸로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관리재판부의 이 관리 기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관리재판부에서 바로 이 전압으로 넘긴 최초의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전관에부터 해서 앞으로 전원합의체 다 넘기면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 그 전원합의 원칙과 예외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대법원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사건이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어떤 분이라도 그렇게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런 방식으로 심리를 한 전례들도 좀 있고 매우 이례적인 사건들은 그런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없으니까요. 그 로그 기록도 없을 겁니다. 그 수도권 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 오민석 법원장,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내란 사건 지기현 재판부에 대한 배당이 25년 1월 31일 이 법원장 인사 그리고 지기현 판사 사건 배당 등이 다 동시에 이루어지고요. 본인도 지금 수원지법의 수석부장에서 이 사법지원실장으로 올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차영민 형사수석 잘 아시죠? 중앙지법에 28기 동기죠. 예, 압니다. 예. 아주 두 분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영장전담 판사는 사무분담위원장인 차영민 수석이 했고 그리고 이 오민석 법원장이 얘기한 내란 사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을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내란 적시 처리 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 되면 재판부를 지정해서 배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31일 날 지기현 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법원장이 혹은 법원장이 위탁하게 사무분담 예규에 있더라고요. 수석부장에게 위임을 해서 지정 배당을 한 것입니까?
사실 그 배당 부분에 모른다고 대해서는 하시고요? 제가 정확히 중앙법원에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처장님, 예. 이거 잘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중앙지법에서 지기현 재판부 지정 배당했습니까?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우리 지원 실장이 알고 있는 게 제 행처가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수원지법 3인방이 사무분담위원장인 중앙지법 형사수석을 통해서 영장전담 판사들로 바로 다 갑니다. 아무도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법관분들도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조병구 실장의 동기인 차영민 형사수석이, 또 조영민 형사수석과 조영구 수석 둘 다 수석부장은 조희대의 수석부장 1기 아닙니까? 24년 2월에 다 법관 인사로 영전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영장전담 판사로 배치하고, 그리고 지기현 재판부 배당도 적시처리 중요 사건으로 분류돼서 지정 배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중앙지법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조병구 실장과 차영민 수석 두 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도 아마 제가 대법원에 대한 지금 기대가 없어서 윤리감찰관실에서 제대로 조사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조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잠깐만요. 예. 처장님 말씀 드릴게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배당됐는지 절차를 확인 안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일반론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요. 일반론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일반론 말씀하셨는데 다 틀렸잖아요. 처장님. 전자기록도 안 봤는데 무슨 전자기록 보셨다고 했다가 쪽지받아서 지금 망신당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앞에. 그러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확인하신 것만 말씀하시고, 아니면 그냥 잘 모른다고 하세요. 처장님 무슨 조희대 대변인도 아니고 왜 그러고 있습니까? 같은 동급 대법관 아닙니까? 확인해 그리고 이 예규에 따라서 지기현 재판부는 이 배당 배제도 지정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법 법원장에게 적시 필요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배당 배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배제 조치해 주십시오. 지기현 재판부. 혹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궁금해하시는 부분 관련해서 예,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짧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배당 부분은 모르고 있는데요. 수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수원지방법원이 지법의 판사가 한 150명 가까이가 되고 지원까지 다 합치면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서울에 들어오기 전에 거길 보통 많이 있다 오기 때문에 이렇게 수원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가게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지금 예, 맞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사무담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부분이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예컨대 예, 이진관 부장님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저희 한덕수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분은 사실 수원에서 저랑 1년 같이 근무를 했고 처음 재판 중결하셨던 백대원 부장판사님도 역시 수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이 그런 구조가 있다, 서초동에 오기 전에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예, 사무분담위원회 결정에서 제가 어떻게 사무분담위원회 본인 연수원 동기인 차영민 수석부장이 한 거 아니에요? 조희대 수석,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형사수석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장경태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수차례 법원행정처장님은 이게 무작위 배당이니까 공정하다, 공정성 담보 취지로 무작위 배당을 강변하셨어요. 전담 재판부에 대한 위헌 논거도 그 배당의 무작위성을 깬다, 침해한다, 그 논거였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보니까 아니네요. 오히려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만 하면 이미 배당, 입맛에 맞는 배당, 순치된 판사한테 줄 수 있네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복지 분야 전담 재판부에다가 준 거 아닙니까? 경제식품보건 전담 재판부에다가 이 내란 사건을 맡긴 거 아닙니까? 하나만 말씀을 드려도 배당 아니고 지정 배당이면 처장님 섭취하셔야 돼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논거가 다 깨지신 거예요. 전담 아닙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재판, 영장 기각 이런 것들이 남발이 되고
내란으로 인한 사법적 정의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전담 재판부를 꺼냈더니 국민 지지가 70% 이상 80%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합니까? 배당의 무작위성을 깬다라고 위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실제로는 배당을 임의로 하고 있네요. 아닙니다. 말씀 위원장님 그 부분 잠깐만 말씀을 아닙니다. 그냥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예. 직전에 김상훈 수석부장도 28기 가동기잖아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두 가지. 첫째는 이제 그 영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은 아니요, 발언 제한합니다. 다음은 신동욱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보고받기로는 두 가지. 첫째는 이제 영장 판사 배치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 지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상분담위원회라고 하는 판사들의 민주적인 어떤 이제 그 합의체를 거쳐서 법원장이 최종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지기현 부장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경제전담부로서 이번에 내란 사건은 이제 일반 사건으로 배당이 처음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사건이 최초로 그 무작위 배당에 의해서 지기현 부장 방에 배치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우리 이제 경찰청장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이 두 사건은 관련 사건으로 해서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그렇게 그 사건에 묶어서 지금 배치가 된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보고받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이제 사건 배당의 루틴하고 동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의장, 행정처장님, 예. 아까 그 김용현 피고인 사건이 먼저 배당이 됐고 관련 사건으로 윤석열과 누가 배당이 됐다고요? 경찰 서울경찰청 사건,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조재호 사건 맞습니다. 네네. 조지호 사건과 윤석열 사건이 배당됐다고요? 예, 그렇게 그러면 보고받았습니다. 네. 김용현 사건은 어떻게 구속 기소가 됐는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자체가 대단히 수상쩍어요. 어떻게 수상쩍느냐? 원래는 국가수사본부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 체포 정보를 인지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하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김용현을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 구속하고 점수를 따려고 한 겁니다. 네, 이 자체가 수사 개시 자체가 굉장히 자기적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배당 자체도 지금 자기성의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시 거꾸로 애초부터 무작위성으로 시작됐고 관련 사건으로 조지호, 김용현 사건 때문에 윤석열 사건까지 자연스럽게 배당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작위성을 가장했다 이 말이에요. 수사 과정에서부터. 그 오민석 그 서울중앙법원장이 감사에 나와가지고 이 윤석열 사건은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적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를 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손실이 예상되는 사건 또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 가치가 있는 사건은 모두 적시 처리 필요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이 지정되면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재판 사무 시스템에 취지를 등록하고 법원의 행정처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사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이 사건이 사건 배당 주관자가 아마 그 수석부장 같은데 이 부장이 어떻게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재판 사무 시스템에 어떻게 등록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대법원에 전자면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자를 오늘
법원행정처장님, 조금 전에 그 이성윤 의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다가 예. 이 사건이 경제식품보건 담당인 지기현에게 김용현 사건이 배당이 됐잖아요. 예. 그렇게 배당이 될 때 배당이 된 절차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배당이 됐는지 예. 지기현에게 그 내용을 좀 주십시오. 예, 어쨌든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제 그 첫째 배당 자체는 이제 무작위 이제 전산배당으로 된 걸 알고 있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뒤에 지금 적고 있으니까 무작위 그렇게 배당된 절차 아, 내용 예, 그거 주십시오. 그게 확인해 뭐 로그인 기록이든 뭐 돌리는 기록이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지만 무작위 배당한다면서요. 무작위 배당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요 적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지금 말씀처럼 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보고 받았나요? 윤석열 사건과 그 우리 서울청장 사건은 중요 적시 처리라서 아니면 연관이어서 옆에다 붙였다면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요 사건이 있으면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얼마나 윤석열 얼마나 중요 사건인데 행정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뭡니까? 사주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 못 받으셨군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절차 일단 알고 있고 그런 예. 제가 이제 그게 오래된 예. 어떻게 해서 지기현에게 갔는지 그 자료랑 다 주십시오. 가서 한번 더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행정처장님 수많은 사건을 다뤄보신 법적 경험도 출중하시고 훌륭하셨는데 윤석열 내란 사건을 가지고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일반론으로 보고 받게 돼 있다. 지금 규정을 가지고 거론하십니까? 보고 사건은 이제 아마 그 제 기억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어떤 사건들이 왔다 이렇게 이제 그냥 누가 와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그 모은 이런 자료를 갖다가 쭉 저희들한테 주면은 이제 저희들이 뭐 바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쭉 훑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절차에 따라 했다면 당연히 제가 받겠죠. 그래서 다만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만하시죠.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네, 다음은 최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할 때마다 이렇게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1분 시간을 더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하세요, 서면으로. 진행 좀 하십시다. 시간이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다 드렸잖아요. 다시 서면으로 7분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 다 뺏겼습니다. 저 7분 다시 해 주세요. 시간 다 도로 뺏겼습니다. 네, 7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계속 제가 준비한 질의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사전에 좀 납득할 수 없는 지금 궤변 같은 얘기들을 또 국힘 의원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저도 반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어서요. 미리 1분을 좀 더 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늘 여러 가지 국감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법사위 간사 문제는 저 같은 초선도 명확히 알지만 공직이해충돌법 위반인 분이 오셔가지고 지금 위원 들어온 것도 문제이고 거기에 간사까지 요구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적어도 어쨌든 지금 춘천지방법원에 있는 남편분이 사임을 하시던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법적 조치를 하시고 와서 요구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이 지금 그 정상적인 위원회 운영하시는 거를 감정적으로 계속 자극해서 이 국감 자체를 방해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어쨌든지 간에 많은 의원님들 그러겠지만 국민들이 특히 위원장님이 지금 피감기관의 태도라든가 증언에 대해서 긴장감 있게 대하도록 계속 요구를 해주시기 때문에 국감이 그나마 원활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불편하신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연자제까지 거들먹거리는데요. 무슨 총리의 형님이 얘기한 거 가지고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연자제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해봐서 알아요. 형이 그런 얘기한 거하고 이 국감하고 뭔 상관입니까?
이 중요한 국감 시간에 무슨 형이 못 얘기했다는 거 가지고 국감의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국감의 흐름을 깨는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장관님, 공수처장님, 제가 그동안 국감에서 기재부에서 해외로 도피한 김동일 전 예산실장, 신중범 전 경제금융비서관의 송환과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 특히 기재부 1차관까지 불러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아직 기재부는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PPT 자료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언론에 관련된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도를 보셨겠지만 캄보디아 ODA 예산 보십시오. 국무조정실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부처 간의 협력 없이 기재부가 단독으로 다 처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상목이 지시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시했겠습니까? 기재부 예산실. 그러면 최상목이 지시하고 김동일 예산실장이 이런 국민의 소중한 예산들을 국정농단 예산으로 만들어서 저렇게 썼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해외로 빼돌리고 수사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말이 안 됩니다. 기재부는 사업 제안서, 심사 보고서, 회의록도 없대요. 이건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송환시켜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최상목이 저렇게 김동일 예산실장을 해외로 급하게 도피시켰는가? 본인의 국정농단이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저렇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윗선은 또 누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 ODA 예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김건희가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지시해서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지시하고 최상목이 김동일에게 얘기하고 기재부 예산실이 다 동원돼서 저런 예산들을 함부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쓰고 민생 예산은 다 깎고 국민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데 저대로 호화로운 생활을 해외에서 하도록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25년 5월 초에 기재부가 캄보디아 ODA 예산 640억 정도에서 400억을 아프리카 개발차관으로 이것도 일방적으로 돌려버렸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기재부 예산실이 한 거예요. 누구의 지시로? 김건희, 윤석열, 김동일 예산실이. 빨리 불러들여서 저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님, 공수처장님 여기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주시고 수사가 즉각 시작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공직사회에서. 인사가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큽니까? 젊은 사무관들이 저거 보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내란에도 관여 안 하고 국정농단도 안 했던 이정도 전 총무비서관 기재부 복귀한다 그럴 때 막았죠. 겨우 들어갔는데 6개월 만에 잘랐습니다. 잔인하게 잘랐죠. 강모국장 쫓겨났죠. 이유는 단 하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다라는 이유로. 근데 지금 뭡니까? 국정농단의 부역자들이 고위직으로 좋은 자리 가서 다 차지하면 젊은 공직사회 사무관들이 저 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정책에 열심히 하면 저런 꼴 당하고 내란 세력하고 손을 잡으면은 천년만년 떵떵거리고 산다. 이런 메시지가 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저는 지난 법사위 여러 자료들을 국감하면서 찾아봤는데 기재부가 우리 법사위를 모욕하고 능멸한 것도 찾아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그 영상 하나 틀어주세요. 영상 안 나와요? 이렇게 접혀진 흔적이 없어요. 아니 근데 저는 밑에 분이 이거를 다리미질 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작성해 제출한 거는 그거는 차관한테 물어보시면 될 텐데요. 자, 다음 PPT도 열어보세요. 자, 최상목 자기는 3단으로 접혀진 쪽지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다. 그걸 그대로 윤인보 차관보한테 전달했다. 저기 사진 보십시오. 빳빳하게 펴진 종이를 그대로 정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인대 차관보 여기 나왔는데 우리 곽규택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접혀서 주머니에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 법사위를 모독까지 했습니다. 예? 이제 그 증거들이 다 나타났어요. 저는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장님, 윤인대 차관보님 어디 계시나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여기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 기재부 윤인대 차관보가 지난번에 법사위에 와서 저런 증언을 했는데 법사위를 능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증죄로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곽규택 의원 위증교사한 거 아닌지 분명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법을 바로 세우고 원칙을 바로 세우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공수처장님, 특검에도 분명하게 얘기해서 관련자들 전원, 국정농단 예산에 관여한 사람들, 또 저 두 사람이, 저런 짓을 한 두 사람이 명예퇴직으로 2억씩이나 챙기고 도망을 갔어요. 누가 이 인사에 개입했는지, 지시했는지까지 명확하게 찾아서 책임을 묻고 위증을 한 윤인대 차관보는 법사위 차원에서 반드시 고발 조치해 주십시오.